긍정적인 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나노의 퍼스트 버전 나오고, 이번 분기가 나오고, 다음 분기가 나오고, 세컨 버전 곧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사면서 퀄컴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냐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고요. 올해 화창한 날을 열면서 녹화를 하는데요. 장이 그래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 5월, 6월 또 엄청나게, 특히 5월이 아주 중요하죠. 차게 한번 같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기대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4월 3일부터 발현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5월 2일인데 5월 1일까지 기준했을 때 4월 2일 날 무지막지한 관세가 발표되기 전 주가로 다 돌아갔어요. 미국도 거의 돌아갔습니다. 5,600, 그쵸? 5,670인가요? 5,600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돌아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은 4월 2일 주가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얼추 대략적으로 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고, 이제 결과물을 기다리는 형국이다라고 미국을 평가할 수 있겠고, 한국은 미리 올랐죠. 근데 미리 올리긴 했는데 추동력은 조금 그 정치적인 이슈도 아직 남아 있기도 하고,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양책에 대한 것도 뭐 엊그저께 추격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 중심의 주식들이 많잖아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물론 조선방산, 변압기는 잘 갑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방변이 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도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장의 흐름이 2005 중반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상황과 시장에 미친 여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관세, 아까 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빼놓고는 다 해결을 되는 것처럼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관세가 얼마나 낮게 형성될 것이냐는 게 이슈인데,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버코어 ISI라는 데서 기관 투자가 600명을 대상으로, 녹화하는 기준으로 좀 일주일 전입니다. 4월 25일 날 조사한 거예요, 말이죠. 언제 찾아야 될 것 같으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물어보니까 20%, 5명에 1명은 이번 분기, 2, 4분기 중에. 그 다음에 35%가 3분기, 여름 정도에. 그럼 나머지 45%는 그 이후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 투자가들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빠를 거라고 장담 못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경기 침체는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수입이 이례적으로 관세를 앞두고 앞당겨서 수입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 미국,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은 반 이상은, 반 정도 가까운 거는 3분기 가을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as of now 미국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 협상이 뭐 이렇게 협상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오늘까지 본 거는 중국의 관영 통보인가 CCTV인가 거기서 나온 얘기는, 미국이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기네하고 관세 얘기를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다. 요건 인정했어요.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는 전향적이죠. 그래서 아마도 반반인데, 말씀 좀 애매하지만 빠르면 6월, 7월, 늦으면 한 9월 정도에는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협상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관세가 내려갈 거냐는 거죠. 중국과도 145% 말이 안 되고 75% 하면 깨끗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을 때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거는 아마 50에서 30% 정도까지 낮추어지지 않겠냐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주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혹여나 30%, 50%가 아니고 그 이상 애매하게 관세 협상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체결이 되면은, 설사 그게 빨리 되고 늦게 되든 간에 그거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6월, 7월 사이에 체결이 되면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율은 한 50% 이하로 나오는 정도가 돼야지, 최근에
관세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올라온 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제 지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 녹화하는 순간에 ISM 제조업 지수도 생각보다 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49 이하니까 낮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들도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낮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말없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안 좋고 GDP가 아까 말씀드린 0.3% 마이너스인데 수입이 왕창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은 1.4% 늘었고 수입은 4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앞두고 미리 미국이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뭐 수입이 줄면은 경제 지표는 GDP는 다시 플러스로 갈 겁니다마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하고 이런 것들은 나쁘잖아요. GDP는 뭐냐면 GDP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맨 마지막은 순수출이에요. 그러면 정부 지출하고 순수출이 수입이 많아서 순수출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정부 지출 안 좋고 이게 마이너스를 깐 거고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 미국으로 투자하는 거, 그게 투자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소비 자체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안 줄었는데 소비를 인디케이션 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이 서서히 좀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이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5월 2일 밤에 고용 데이터, 매월 나오는 고용 데이터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얼마나 내려가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취업자 수가 많이 줄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되죠?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몇 개월 뒤에 소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가 일단 테크니컬이 왔고 2분기가 반등이 되더라도 관세 협정이 빨리 안 되고 만약에 3분기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나 그런 하드 데이터는 이른바 안 좋게 나오는 게 명약관화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서학개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은 바닥에서 4,900 갔을 때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10년 평균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AI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를 통해서 그런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좀 올라가서 지금 5,670, 5,700 안 되는 건데 PER 한 21배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싸지 않아요. 미국 주식이 이제는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이 믿음을 더 강화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올까요? 관세 해결돼야죠. 아니면은 AI에 대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메타 좋게 나왔습니다만 주가 오를 때 빠진 것도 있습니다. 애플은 빠졌고요. 애플 휴대폰에 관세하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또 약간 가이던스가 약간 미진해서 올라가지 못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평균보다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6천을 향해서 가는 거는 아마도 그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익 실현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반면에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를 빼고 우리나라 그 대선이 6월 3일 한 달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빼고 얘기한다면 이거 역시 2,500 중반대 2,600 사이면은 적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월 3일까지 안 가고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망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악재로 발언을 안 할 수 있는데 녹화하는 이 입장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유력한 야당 지도자 대표에 대한 것도 사법 리스크가 다소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반대편에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한덕수 개인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서려고 했던 거하고 안 나서는 것도 다른 구도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인플리케이션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그걸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 있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빨리 살 것이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환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추경 예산을 통과했어요. 하나 13조 얼마. 추경 예산은 달러가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화 가치가. 근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를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410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상황이 될 것처럼 한 달 전에 봤습니다가 저는 그게 만만치 않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1,500 바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환율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언서틴티가 아직 있다고 외국인은 보고 핵심인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하드웨어에 포커스되는 시총 기준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아까 말씀 조방변이 잘 가도 전체 코스피 자체는 좀 답답한 사이다 마시고 싶은데 그냥 고구마만 잔뜩 먹는 이런 형국이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조방별로 하십시오. 장중에 많이 빠질 때 사든지 좀 빠질 때 사고요. 반도체 사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산다는 거는 하이닉스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뒤 말씀드리겠는데 하이닉스의 어떤 적정 주가 레벨에서 플레이하는 건 없습니다. 왜? 미국의 AI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고요. 삼성은 다른 이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금은 어떻게 하느냐? 현금은 제가 트레이딩을 자신 있으면 한 20% 정도만 현금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20%도 현금이 없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장은 아니에요. 자신이 없다. 한 50%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 50%를 아까 조방변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조방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손하고 방산하고는 관세 관계없죠. 관세 관계 없습니다. 변압기가 관세가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막 흔들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너무 빠졌는데 AI가 괜찮고 그러면은 반도체보다는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 먼저 갑니다. 조방변에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간 레벨을 봤을 때는 변압기, 조선, 방산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 그거 비중과 약간의 화장품 합해서 50% 갖고 50%는 내려갈 때 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트레이딩은 금방금방 할 수 있다. 저하고 맨날 통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제 걸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한 20%만 가지고 현금은 20% 줄여놓고 나머지 갖고 하셔도 됩니다. 단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이게 2,400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2,650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실적과 전망을 일단 2분기까지 할게요. 실적 6조 6천 나오고 전망은 애널리스트 평균이 7조 정도입니다. 1분기랑 별 다르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선구매,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기는 게 있어 7조 넘는 사람들은 대충 6조 9천 7조 정도예요. 그 수치에 의미 없습니다. 회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상할 수 있는 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느낀 거는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다. 너무 어렵게 썼나요? 뭐 이렇게 확 달아올리는 거 없었어요. 그렇게 본 이유는 뭐죠? 아직 HBM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긍정적인 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2나노,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2나노의 퍼스트 버전 나오고, 이번 분기가 나오고, 다음 분기가 나오고, 세컨드 버전 곧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퀄컴을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어요. 퀄컴은 회사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파운드리는 서서히지만 점진적으로 엄청난 적자, 분기 이전 없는 적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비췄어요.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많은 주가로 움직이는 건 뭐죠? HBM 하고 그 다음에 레거시 제품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에요. HBM 놔두고 레거시 제품, PC나 스마트폰에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디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녹화는 이 순간에 어제 대비했을 때 4월에 고정 거래 가격이 무려 디램이 20%, 낸드가 10% 올랐어요. 그 주가가 안 움직이죠. 마이크론도 미국장에서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삼성에 빠지는 거는 이게 관세 우려로 미리 앞당긴 수요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좋게 나와도 수급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것이 관세를 확정되는 순간에 미리 땡긴 수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 왜 하느냐? 하이닉스는 HBM을 다 먹고 살기 때문에 AI 좋다니까 AI 주가가 18만 원 싸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다시 벌어졌다. 그거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얘기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평균 목표 주가가 제일 낮은 게 제가 오늘 아침 이전 어제까지 파악하기로 7만 1,000원이 가장 낮았네요. 그 친구가 7만 6천 원에도 낮췄고요. 대부분은 여전히 7만 1,000원 뭐 얼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한 7만 6천 원 정도예요. 근데 목표 주가를 높인 데는 없습니다. 투자하기로 상향하는 데는 원래는 다 다이니까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많은 경험상 제가 1999년부터 애널리스트 했거든요. 반도체만.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할 때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목표 주가는 자기의 현실적인 실제 가능한 주가보다 룸을 두고 얘기합니다. 룸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실제 가능하냐 주가는
한 20% 30%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8에서 0.7. 물론 장이 막 올라가고 그 섹터가 흥분할 때는 0.9까지 갑니다. 어떨 땐 진짜 목표 주가 근처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목표 주가 근처 갈 때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어 갖고 안전 마진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는데 얼마 정도냐? 0.7, 0.8을 곱하면 돼요. 그 77만 6천 원에 0.7, 0.8을 곱하면 6만 800원에서 5만 3,20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중간에 있죠. 그때 내려가기 전에는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제 답입니다. HBM 해결되거나 관세 해결되거나 관세가 반도체 관세도 있고 휴대폰의 관세가 해결돼도 좋습니다. 왜? 삼성도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휴대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HBM에 콜이 나거나 HBM4를 준비한다는데 하이닉스 경쟁에서 내년도 투자 내년도로 해서 HBM4를 한다는데 뭐 1C 디램 이런 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6만 원 언제든지 갑니다. 그거 안 나오면 언제든지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9월부터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상당 기간 동안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깍스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자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주식을 사야지 돈 번다는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듣기 싫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물립니다. 지금 산 거 아닙니다. 사신다면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쌀 때 18만 원 이하 정도면 괜찮습니다. 최근 갤럭시가 잘 팔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yes and no입니다. 1분기 실적이 반영됐어요. 2분기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시즈널리 2분기가 비수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3분기 다시 올라와요. 3분기 뭐 폴더폰 나오니까. 2분기는 휴대폰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반도체가 올라와서 메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더 빠지고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 7조 정도 근처에서 끝이라는 얘기고 7조는 제가 6조 9천 원이고 7조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미래 수소를 땡길 거다 얘기할 것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경쟁력이 부족하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는 거는 해야 되는 HBM을 확실히 잘 하면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갇힌 겁니다. 삼성의 부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그 콜이 나고 근데 HBM3는 콜이 나도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HBM4를 성과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2026년에 대한 기대치를 해가지고 올해 실적은 쏘쏘 하더라도 26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해야지 주가가 내년 26년 거의 실적을 앞당겨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갖고 아직 프로그레스,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괜찮은 거는 한 달 전에 주가가 6만 1,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갔던 거는 삼성이 잘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이구 환신 정책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 반도체 재고가 줄면서 레거시 제품, HBM이 아닌 제품에 대한 수급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성이라는 측면은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관세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낮아지면 주가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주가가 있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뭐 북밸류,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부채 뺀 거. 북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빠지진 않아요. 근데 무작정 빠지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빨리 올라가게 만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싸다는 거는 PBR로 개념으로서 0.9배가 싼 거예요. 그것이 이제 5만 지금 주가 정도예요. 지금 조금 높아도 5만 7천 원 정도. 만약에 내년 실적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0.9배를 못 갑니다. 지금 레벨 0.85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5만 원 근처까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6만 원 갔을 때 안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북밸류는 여전히 6만 원 가도 북밸류 1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싼 건데 문제는 이 PER 그러니까 1년에 벌 수 있는 이익 대비했을 때 PER을 8배다 10배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9배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9배 되면 2,700대거든요. 미국이 22배고 22배, 우리나라가 평균 9배 이하 8배 걸어내고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빠지기 전에 1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PER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13배 높죠. PER이 평균 높죠. 그러면 올해 어닝이 안 좋으니까. 올해 어닝이 안 좋고 내년 걸 땡겨야 되면 내년 어닝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PER은 안 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도 많이 빠졌고 TSMC도 많이 빠지고 다른 글로벌 동종업계 주가도 많이 빠져서 삼성전자가 싸다는 그거 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웃퍼폼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낮긴 했는데 절대 주가가 못 가는 거는 좀 올라가면 PER 1년에 버는 이익 배수로는 안 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가 또 허들이에요. 언제까지 되느냐? 해결되기 전까지 삼성이 해결되거나 안 할 때는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안 돼요. 작년 9월 달이신데 1년 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최소한 빨라도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9개월 가까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제 포캐스트가 맞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에서 하이닉스를 그나마 했는데 하이닉스 사실은 아웃퍼폼은 삼성보다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중간중간 나온 게 변학기 조선방송 그거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하지만 녹화하는 이 순간에 어저께 메타 실적 나오고 메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거 하나 있고요. 메타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샌디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이거는 비록 삼성전자가 그 자기네가 해야 될 걸 좀 못해서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도 설명드리니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 love 2M이에요. 어저께 2M, M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M이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well 잘 모르겠어요. 2A예요. A는 뭐죠? 애플, 아마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AI가 많이 이제 활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하고 직접적인 걸 안 하니까 어떡하죠? 기업용 대상으로 하죠.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사가는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걔네는 상표명을 AZURE, Azure 발음을 하는데 Azure의 성장률이 무려 35%가 됐어요. 35%인데 원래 가이던스나 시장 기대치가 31, 2%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3%포인트 이상 높았어요. 거기다가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아요. 35%. 그러니까 지난 1, 4분기 때 35% 그것도 높았고 2분기도 여전히 35%. 이거는 뭐냐? 작년 동기 YOY 성장률이에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자기네 거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게 수요가 좋다는 얘기야. 그 되게 파지티브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가고 브로드코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AI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클라우드라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AI의 워크로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넌 AI에도 워크로드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넌 AI하고 AI 워크로드가 다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 올라갔죠. 두 번째, 아까 데이터 스토리지 얘기했는데 우리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한 수십조 되는 미국에. 비슷한 게 시게이트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마지막 날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고 4월 30일 주가가 각각 8%, 12% 올랐어요. 좀 급등을 한 캠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CEO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스토리지 성장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한 건 똑같은 거죠. 그럼 뭐죠? AI를 활용하려는 수요 자체는 일단 기업용으로는 분명히 뚜렷해졌다. 더 확실해졌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주가에 미국의 나스닥 중심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 좋죠. 전 변환기도 좋죠. 왜 AI 투자 계속하니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I love 2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드디어 투자 계획을 높였어요. 원래 계획이 한 600에서 얼마, 600 몇십억 달러인데 8.8%를 상향시켰습니다. 물론 8.8% 늘린 게 전부 다 순수하게 수요가 100%는 아니에요. 코스트가 늘어서 자기네 버짓이 늘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CPU와 GPU, 뭐 쿨링 시스템 가격 올라가니까 코스트가 올라서 저기 버짓이 올라갔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느는 것도 있고 하니까 원래 계획보다 투자 계획을 한 8.8% 늘린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은 받아들이면 한 5, 6% 오를 수 있죠. 딱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2M은 좋아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게 AI고 그다음에 기업용이건 클라우드건 그다음에 스토리지건 좋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가를 누가 받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받는다니까요. 삼성전자는 뭐냐? 휴대폰 잘 팔리고 그런 그 휴대폰이나 PC 쪽에 그 반도체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긴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진성인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갖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을 좀 갖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됐고 오늘 발표된 거. 아침에 5월 2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됐죠. 애플이 휴대폰도 한다잖아요. 근데 실제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 쪽이 약간 내려갔다 그랬어요.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원래보다 한 1, 2% 빠진 거 정도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관세가 큰 이슈죠.
트럼프가 해결해 줄 것처럼 하느냐 아직 확실히 안 했죠. 자동차처럼 분명하게 이 면제 누구 해주고 무슨 제품 면제해주고 낸드는 면제해주고 뭐 휴대폰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힘이 겹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플이 뭐 떨어가 준다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런 건데 삼성의 휴대폰도 똑같죠. 휴대폰 자체가 판매가 만만치 않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휴대폰이 잘 팔리더라도 미래 걸 땡긴 거를 가정하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속성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이런 것이 갑자기 관세 없었던 일을 해. 그러면 제 얘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HBM이나 AI보다는 휴대폰이나 PC가 더 비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애플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아까 AI 중심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독야청청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한미반도체하고 작품이 있어갖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분리돼서 다시 5일 현재 주가 흐름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다르게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 얘기하기 전에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또 하이닉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뭐 원본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누가 코멘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하이닉스의 이전에 갖고 있는 목표 주가를 이전에 제가 23만 원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얘네 올렸어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목표 주가하고 이익 추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손을 대서 분명히 하향 조정을 명시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우 매우 시리어스 할 수 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일단 어느 일정 기간 단기적으로는 믿고 보거든요. 믿고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얘 가정이 좀 틀렸네. 그럼 다시 바꾸더라도 일단 그 리포트 쓸 때 얼마나 노력했을까, 걱정했을까, 신용을 했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이 움직이면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오늘은 오릅니다만 며칠 전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목표 주가나 이익 추정 변경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있지 않았으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정의 두 가지 가정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이닉스 부정적인 견해는 관세 영향이라고 했어요. HBM, 잘 나가는 HBM도 관세를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세 영향이면 삼성도 다를 게 없죠. 물론 삼성보다는 HBM의 비중이 많긴 한데 하이닉스가 관세 영향 때문에 만약에 받는다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느 걸 더 많이 사겠어요? 하이닉스가 먼저 사죠. 수요가 넘쳐고 공급이 부족해갖고 힘들 때 삼성을 웬만하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데 관세 때문에 만약에 어쨌든 가격을 정가받아서 누군가 관세를 내야 된다면은 하이닉스가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낼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스플릿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 쪽은 누구 거 해주겠냐고요. 삼성 거는 안 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한테 관세가 이슈라 그러면 삼성이 특별히 유지할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스마트폰의 관세는 없애주고 반도체만 관세만 한다. 그러면 삼성이 유리하죠. 삼성은 스마트폰에 관세 걱정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관세가 없어지면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그쵸.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유리하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삼성이 HBM의 경쟁력이 부활하면은 하이닉스한테 도전적이라는데 그건 맞죠. 근데 지금 도전적인 상황입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도전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성을 더 싸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PER 12배하고 PER 5배하고 말이 되나요? PER 12배야. 삼성이. 하이닉스가 PER 5배도 안 돼요. 뭐가 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 PBR은 싼가요? 아까 삼성도 싸요. 0.85 정도 될 겁니다. 하이닉스도 1.2배야. 어느 정도 ROE가 30% 나오는 회사, ROE가 7% 나오는 회사인데 ROE가 7%라고 ROE가 30% 나오는데 저거 PBR 1.2배하고 PBR 여기 0.85하고 못 삽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TSMC는 얼만데? 결코 삼성전자가 싸다고 얘기 못해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데가 없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산다면 우리 사야 된다. 하이닉스 산다. 언제? 산다면 18만 원 이하면 좋고 20만 원 넘으면 애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트레이딩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확실히 잡히고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소부장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18만 원 정도 전후면은 플레이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지만 조선방산 변압기보다 매력이 더 있느냐 봤을 때 변압기보다는 매력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은 결국은 결별적으로 갈 겁니다. 악영향이 있느냐? Yes and No죠. Yes는 뭐죠?
아니 열심히 8년 동안 같이 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장비 핵심적인 장비 업체하고 헤어지는 거는 어쨌든 뭐 자본과 노이즈와 다른 벤더를 찾더라도 이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장비 수급에도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세컨 그 차선책이 준비가 완전히 되거나 충분히 됐을 때 서서히 페이즈 아웃하죠. 이게 갑자기 우리가 사귀다가 헤어져도 사람 간에도 뭐 한 달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 3개월, 6개월 가는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8년 동안 헤어더니 갑자기 한두 주에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페이즈 아웃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yes and no라는 거는 그 과정에 페이즈 아웃 관계가 이제 흐트러지는 과정에서 시간과 속도와 이거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잘 두고 그다음 페이즈아웃 시간과 방법을 적절히 구하면은 주가적인 영향은 그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공급할 수 있는 장비의 벤더 수를 다변화 2개, 3개 가져가려고 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그쪽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하여튼 엔비디아가 HBM 봤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걔네한테만 캐파 올리라고 해요? 삼성한테 가고 마이크론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비난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하이닉스가 장비를 밴드를 다변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속도와 방법입니다. 속도를 대책 없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IP를 탈취했다든지 이러면 그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IP라든지 이런 거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이닉스하고는 그런 법적 다툼은 안 할 것 같고 한미반도체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이 법적으로 지금 IP 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특허 소송 문제는 따로 기다려야 되고요. 그 특허 소송이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하나비전이 크게 진다. 그러면 하이닉스조차도 이 한미반도체하고 페이즈 아웃 떨어지는 속도를 빨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융합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변화는 일반적인 거고 속도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것은 한미반도체 말고 차선의 선택이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 갖고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너무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한미도 똑같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때려쳐 하고 싶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체가 있어요. 대체는 누구죠? 하이닉스 빼고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마이크론이 잘하게 응원합시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럼 마이크론이 지금 20인데 삼성 하이닉스가 60인데 이 20이 한 2, 3년 내로 70되고 하이닉스 옆으로 기고 그럼 좋겠죠. 근데 그걸 되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더 큰 건 있죠. 삼성전자가 잘하네. 그 삼성전자와 관계가 만약에 복원된다면 옛날에 그 특허 문제 때문에 했던 건데 그런 게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베팅할 수 있느냐는 것은 물론 한미반도체의 자체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정황이 어떻게 되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에 있어가지고는 싼데 한미반도체가 내년에 하겠다는 숫자가 2조거든요. 영업 매출이 2조예요. 매출이 2조. 올해 1조 2천억. 근데 시장은 그걸 안 믿어요. 시장은 내년도 한 1조 2, 3천억밖에 안 한다고 믿고 있어요. 시장대로 하더라도 지금 8만 원, 7만 원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싸 보이려면 시장이 보고 있는 1조 2천원 내년 매출이 아니고 회사가 보고 있는 2조 근처 어느 한 1조 5, 6천원 나오면 더럽게 싼 거예요. 그러면 7만 원대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내년에 2조라는 거하고 시장은 1조 2천원 이 괴리를 뭐를 해야 되느냐?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대한 가시적인 게 더 뚜렷해지지 않으면은 주가가 뭐 8, 9만 원 갈 수 있으면 10만 원 또는 그 예전에 갔었던 10만 원 초중반가로 하는 거는 요원하거나 상당히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닌 트레이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상대가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가 주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더 안전하거나 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다면은 한국 내 삼성하고 하이닉스라는 얘기지. 글로벌로 봤을 때 꼭 하이닉스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냐 그거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하이닉스가 HBM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매출의 40% 이상은 또 뭐죠? HBM 아닌 거예요. 스마트폰, PC, 레거시 제품이라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성장률에 달려있고 스마트폰과 PC가 지속적으로 잘 팔려야 되는 거고 관세도 들어가고 매크로도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건 TSMC예요. TSMC가 15배라니까요. P야.
ROE가 아직 마진이 50%고 성장률이 25%고 그쵸?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준다고 보는 사람은 있어도 TSMC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준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30몇 절 내더라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혹시라도 내년에 한 10% 20% 빠진다면 올해 이익 PER 기준으로 5배 4배가 싼 게 아니고 내년 이익으로 했을 때 PER 7배 8배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주가가 가다가 멈춰요. 그 가다가 멈춘다는 게 한 20만 원 정도는 올해 기준 6배고 7배 안 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20만 원 훨씬 넘어서 가려면은 내년도 실적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HBM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시거리가 언제 들어오냐 아직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반도체 TSMC 다 나왔는데 TSMC하고 엔비디아 넣고 뭐 이렇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비싼데 마이크론은 비싼데 그건 미국 회사잖아요. 한국 회사하고 괴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통틀어서 관세와 나발을 신경 쓰기 싫잖아요. 그럼 뭐가 조선 방산 변압기가 있는데 이걸 더 가겠어요? 거꾸로 하이닉스나 이런 것이 엔비디아 주가가 옛날처럼 확 날아가고 내년 실적 좋아요. 내년도도 올해에 의해서 내년도 한 30% 성장에 보이면은 그 순간에 뭘 팔죠? 조선방산 변압기를 이익 실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거냐 이거죠. 이게 많이 올라갈 때 저걸 빼는 거. 그게 올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는 중립이하다. 굳이 하면 하이닉스 정도가 한국에서 맞고 미국에서는 TSMC나 엔비디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국의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하이닉스하고 HBM 달라하는 거는 여전히 한명전체 얘기했지만 한명전체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고 하나비전을 사고 싶은데 하나비전은 사실은 거중에서 또 걔네 CCTV 하는 거고 중간에 섞여 있거든요. 하나 세미텍이 자회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화비전을 하나 세미텍 자회사 비전을 하고 나면 얼마까지 가치가 있을까?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하나비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목표 주가가 아직도 괴리가 30% 있어 보입니다. 하나비전을 다크호스로 보고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테크윈 뭐 이 정도가 조그만 주식이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주가가 자리가 잡아야 돼요. 17만 원, 16만 원 가지 말고 한 20만 원 정도로 가는 게 보여야 그런 주가가 의미 있게 할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만약에 반도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 잘 가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20만 원 가고 그랬을 때 어떡하냐. 그렇게 될 것 같다. 아직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혹시나 잘 된다. 그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미국도 퀄컴 주가는 개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되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주식은 NLC 삼성전자 관련되는데 이 주식은 또 엊그저께 10몇 프로 빠졌거든요. 스마트폰이 지속성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잘 된다면 퀄컴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관련되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머리에 해당되는 CPU에 해당되는 거 설계하는 게 퀄컴이잖아요. 그 설계 같은 거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죠. 칩을 테스트하는 소켓이 필요하거든요. 칩을 이렇게 소켓에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 반도체 칩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가 두 개 있는데 리노공업하고 IS입니다. 리노공업이 스마트폰 전방 산업이 잘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칩들을 테스트하는 소켓에서 1등이에요. 리노공업이. 리노공업을 그런 의미에서는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비중이 많은 회사가 있어요. 테스트 소켓은 똑같은데 리노공업과 달리 스마트폰보다는 데이터 센터용 비중이 많은 거 ISC 똑같이 반도체 칩 테스트 소켓이에요. 느낌이 좀 그렇죠? 왜냐면 이거 성장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전방선 잘 되면은 얘네들은 PER이 항상 20배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누구죠? 잘 나가던 게 한미화도체 높을 때 PER이 20배, 25배 가고 뭐 HPSP, 이오테크는 이런 주식들이 PER 15배, 25배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잠재력이 있기로는 테스트 소켓에서 리노공업과 ISC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냐 달려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PER 20배를 중심에서 싸면은 20배 이상으로 간다. 근데 하이닉스가 못 간다? 그럼 얘네들 못 간다. 뭔 얘기 아시죠? 그랬는데 그 관련된 리포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제목이 소켓에 올라타라. 리노공업은 스마트폰, 이구환신 이것이 밀고 AI 에이전트가 끌고 이렇게 되면 포텐셜이 있다. ISC는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보다는 그쪽에 고성장이 무장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상상 높게 됐는데 그게 기준이 이제 20배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중심으로 쭉 여러 가지 거를 리포트를 많이 쓴 게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너지거나 애매하면은 얘네가 먼저 튀는 각도는 늦게 오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다시 전념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재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질문이죠. 그 도시로 돌아오면은 마음 상하고 헛다찌는 사람들이 미국 내도 마찬가지고
유럽 내도 마찬가지고 나 다시 테슬라 사랑할 거야라고 사람들이 바로 살까요? 그리고 그 둘째, 두 번째 중국이 엄청 따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들 좀 많이 따라오는데 그 특히나 자율주행 따라오고 있다. 물론 테슬라가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서 있는 건 no doubt about it.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 엄청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데 과거보다 6개월, 9개월 전보다 그런 속도라고 하면은 과연 테슬라를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더 높게 쳐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손상된 레퓨테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 것인지. 두 번째, 경쟁자. 물론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은 형편없다기보다는 미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걔네들의 인해 전술과 최근에 딥시크발로 일어난 기술력, 화웨이의 칩 성능 이런 거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그 매수의 강도가 과거처럼 세게, 과거처럼은 400불, 500불 가려고 했던 그런 세기로 갈 수 있느냐. 단순히 머스크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거 참 퀘스천이에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큰 건 이겁니다. 머스크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걱정이 일부 나오긴 했었는데 엊그저께 기사에서 그런 게 이미 확인했죠. 테슬라의 머스크를 대신에 CEO를 새로 찾는다라는 거를 그렇게 트라이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다시 또 오늘 아침에는 반박, 그건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핵심은 정치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앞뒤로 나오면서 안팎으로 나오면서 그런 기사가 나오고 반박이 나왔습니다만 불확실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언제 걸리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6월 달에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오스틴 그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는 거 이런 거를 나오게 돼 있거든요. 몇 대 안 되더라도 20대도 안 되더라도 그게 거짓말 아니게 제대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안정화 될 겁니다. 그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뭐 200불 초반 다시 200불 이하로 가기에는 뭐 관세를 되돌리지 않느나 예전대로 관세 막 때려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 주가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시간 사람들 투자 심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제 역할은 뉴스가 필요합니다. 원래 테슬라의 머스크는요, 그 특별한 주의이기 때문에 도지 활동을요, 정부 그 특별한 걸로 130일 이상 못하게 돼 있었어요. 130일 대충 5월 달이 끝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맘때는 자기 돌아오게 돼 있었다고요. 돌아온들 그렇게 될 것이냐는 건 다른 문제인데 돌아오는 게 안 돌아오는 게 낫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죠. 300불 가까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속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차는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오는 대로 차를 다시 바꾸는 거야. 갖고 있는 거 바꿀 수도 있고 친구도 바꿔. 친구들이 10명 중에 2명이 자율주행 한 1억, 2억 되는 거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2억 이상, 10명에 2명 이상, 20%. 그리고 그 시장은 80% 이상은 테슬라가 다 잡는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2030년까지, 한 28년까지, 한 2년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사십시오. 그러면 업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사이드는 어떤 엠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니까 300불 후반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 믿지 않으면 300불 안착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전에 얘기한 거 중국이 따라오다 못 따라오면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중국의 이런 기세를 봤을 때는 경쟁 붙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마도 침투율이 10명에 2~3명꼴로 가고 그 시장의 80%를 테슬라가 먹는다. 근데 그것이 2030년인데 그거는 2028년에 눈에 보인다. 근데 지금부터 25년에서 28년, 3년까지는 나는 장기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300불 이하에서 사도 또는 갖고 있어도 장기적으로 손해 안 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저번에 얘기한 400불, 500불 이렇게 가듯이 가려면은 제가 얘기한 이거보다 더 강화된 뭔가 내러티브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랐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인가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풀어준다. 특별한 게 없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요. 로보택시 그 하는 것이 나오는 게 6월달 오스틴 나오고, 자기네가 생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마스터하느냐가 중요하지. 결국은 말이죠. 규제를 풀어주는 건 파지티브한 거 맞아요. 중국도 그러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그걸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뒷받침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물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달에 내보내면 됩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얘기했죠. HBM 결과가 나오면 돼요. 말하지 말고.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말 그만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주가가 저기 트럼프 당선되기 직전 직후 280불 해서 서울집 갔다 다시 280불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기대시 다시 내려간 거잖아요. 결과를 달라 이거죠. 결과 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미니멈 기본적인 거고 규제를 풀어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적이 그 출하량이 엄청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가 없으면 주가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없으면 말이죠. 100불 가도 할 말 없는 주가예요. 왜냐면 이 회사의 주가를 500불, 600불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테슬라의 가치는 8, 90%가 거꾸로 하면 1, 20%도 안 되는 게 전기차 대수고 8, 90%는 자율이라 했거든요. 그 기대가 만약에 진짜 없으면은 이 주가가 견뎌낼 것 같아요? 택도 없는 거죠. 기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명에서 두세 명 정도가 5년 내로 갈 수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동감을 하는 것이 28년까지 잡히고 마켓쉐어가 80% 가져가고 이러면 그게 잡히면은 지금 간다 이거죠. 그거를 캐시우드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반쯤 믿자 했을 때 제가 35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도 다른 마서 했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난리 쳐갖고 470까지 올렸죠.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정도 너무 과하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8, 90불대에서 이게 200불 이하로 가니까 팔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208, 90불 자체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제 프로그레스 속도가 봐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게 290불, 300불, 320불, 내가 얘기한 350불 가는 거고, 그게 늦어지면 주가가 빠지진 않더라도 다른 섹터보다도 언더퍼폼하거나 아웃퍼폼 못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하루 10% 상승으로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승의 의미는 도지 활동으로 망가진 그것을 되돌리겠다는 의지 표현.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실적에서는 의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안 좋고 오스틴 그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자율주행의 기대. 두 번째 자율주행의 기대. 자율주행 기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300불까지 가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가 전기차 얘기만 합니다만 얘는 이게 에너지 사업부라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 중에서 돈이 되는 거는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사업부에서의 그 포텐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달연되면은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긴 하죠,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업. 근데 에너지 사업부도 단기적으로는요, 관세 영향을 더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가 돈 버는 데도 돈 못 버는 데도 있는데, 이게 좀 관세 영향이 들어가면 2분기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 영향을 안 갖기 위해서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고, 에너지 사업에서 관세는 나쁜 거, 단기도 나쁜 거고, 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10배 사이즈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금 에너지 사업에서 알고 있는 메가와트급 그 금액이 아니고 테라와트급으로 엄청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장기적이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 때문에 얘네들 LFP 받아오는 걸 중국에서 받아오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포텐셜을 따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200불 초반까지 갔을 때는 지지대가 있다. 마치 삼성전자 5만 원 안 깨진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은 근데 실질적인 건 6월까지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좀 천천히 가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는 PER 개념이 안 됩니다. 내후년 PER에서 60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00불 초반에서 내려간다는 개념은 잊어버렸고,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오스틴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프로그레스의 속도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자제하는 그런 걸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과 로봇 사업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자체는 1, 20%밖에 안 되고 에너지가 붙지만 포텐셜이니까 가능하기 어렵고, 근데 대신에 그 로보택시 같은 거, 그 다음에 FSD,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파는 거, 아까 따로 얘기 안 했는데 그거 로보택시 같이 자율주행이니까 이런 쪽은 얘기해서 350불, 400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을 보려는 사람이 로봇을 얘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근데 옵티머스가 지금 생산한다는 것이 그것도 속도가 문제입니다. 100만 대 생산하면은 가격이 지금 엄청 싸지겠죠. 그러면 도입되고 10명에 1명권, 전 세계 인구의 10명에 1명권 로봇을 쓸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한테 현실적인 뭐냐면 생산 현장에 로봇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획이 있는데 올해 1000대, 내년에 10,000대, 10만 대, 100만 대 가는데 그 속도도 역시 기대해야 되지만 그대로 믿느냐는 거죠. 그걸 믿어서 애널리스트가 나온 숫자가 500불, 600불이에요. 속도가 500불, 600불이 지금 250불인데 한 20년 걸리면 그럼 지금 500불이 아니죠. 500불이 한 3, 4년, 5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5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겼다는 거죠. 400불 갔을 때. 그래서 속도의 문제입니다. 500불, 600불이 5년 뒤에 올 수 있으면 지금 300불 미리 가도 돼요. 400불 가도 되고요. 400불까지 갈 수 있어요. 저번에 갔던 거. 근데 이것이 5년 내에 못 올 수 있다 하면은
할인하면은 아마 그게 싸지가 않을 겁니다. 그 언서튼티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죠. 200불도 한참 있다가 300불, 그다음에 다시 또 현실적인 실적 보면서 310불, 다시 230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예, 저번에 갔던 게 오바다. 예, 트럼프 효과에 대한 지나친 앞당김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대가 다 되면은 아까 말한 저 친구 10명에 3명이 5년 뒤 되고 옵티머스가 전 세계 많은 자동차 생산 현장에 진짜 한 10만 대, 20만 대 팔리고 그러면 500불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는 속도 당했어요. 그 500불 플러스 알파니까 470불 가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지금 문제 안 팔리고 저거 하고 그거는 올해 1000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앞당겨요? 앞당기는 거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주가가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3년, 5년 가져갈 거 아니면 많이 변동할 때 줄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섹터로 하십시오. AI 자체만 가지고도 하는 섹터 좋은 주식 많아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다른 섹터를 섞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주식. 근데 진짜 여기에 몰빵해서 나는 3년 내에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꺼번에 350, 500불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붙들고 있다고 그게 갑자기 맨날 고사 지내고 욕한다고 해서 그게 5만 원 하다가 갑자기 7만 원 팔면 될 것 같습니까? 턱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가 포텐셜 다르냐 삼성하고 비교하냐 제가 취소할게요. 삼성보다는 포텐셜 더 없습니다. 그만큼 볼러타일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얼마나 몰빵할 것이냐 그건 알아서 하시되 저 같으면 그것만 몰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주가가 300불 이하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사거나 아니면 비중을 높이는 건 저는 주저할 것 같아요. 왜? 다른 것들도 많아요. 엔비디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전력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셉 같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걔네들은 관세 관계도 없거든요. 꾸준히 가는 거야. 지난 한 6개월 보세요. 꾸준히 10몇 프로 간 주식이 있는가? 그런 상황을 원하면 그런 주식 하는 거고 무슨 개소리야. 셉 같은 거 그거 뭐 1년에 30% 뭐 한 400% 오르고 이렇게 따지면 테슬라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성향에 맞으면 계속 갖고 있는 건데 버러터 심하다는 거하고 아까 10명에 3명 정도 아니면 400불, 500불 되는 거는 그건 언간선심이다. 단기적으로. 캐시우드가 아니고 캐시우드 뭐 누가 나와도 그거는 자기 희망인 거지 되는 거는 금방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 이슈가 우리나라가 잘이라는 게 근데 이거예요. 아까 제스랑 얘기했는데 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막 따라온대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중국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맞죠? 15% 하면서 맞아요. 15% 20% 사이예요. 전 세계 AI 연구장 중에서는 50% 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제스랑이 어저께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죠. 딴 얘기인데 다시 대한민국 돌아가서 정치 이슈가 저는 어느 편도 안 되고 저는 이번에도 보팅을 안 할 겁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난번에 지지난번 안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도 할 사람이 있을지 여전히 언서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겁니다. 중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요하니까 보는 관점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6월 달이라고 해결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요거면 끝이고 이 사람 아니면 되고 이 사람은 끝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만 아니면 괜찮고 누구면 되고 무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슈, 탄핵 이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자체는 저성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원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왜 9배가 안 가는지 PER로, PBR로 0.5배 안 가는지를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적정한 레벨에서의 높아질 때 흥분하지 않고 내려갔을 때 바이를 하고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정치와 연결돼서 하면은 주식 잘 못해요. 우리 돈 버는 목적이지 정치하는 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하시면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금방 안 바뀐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2, 3개월 바뀔 것 같잖아요. 내 생각에는 at best 빨라야 3년은 걸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